결혼식 뒤풀이에서 일어난 대참사.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박종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결혼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이야기는 1975년에 일어난 실화인데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웃음이 나면서도 식은땀이 흘러요. 제 친구 영철이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프롤로그 그 시절 결혼식 풍경. 먼저 70년대 결혼식이 어땠는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처럼 웨딩홀이나 호텔에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동네 교회나 예식장에서 간단하게 하고 진짜 중요한 건 뒤풀이였죠. 뒤풀이는 보통 신랑 집이나 동네 큰 음식점에서 했어요. 그때는 뷔페도 없으니까 큰 상에 음식을 차려놓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먹었죠. 술은 막걸리에 소주, 맥주까지. 진짜 흥겨웠어요. 친구 영철이도 그런 식으로 결혼식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그놈이 좀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 결혼식은 동네에서 제일 크게 하겠다면서 말이죠. 일부 첫 번째 참사 음식점 예약 착각. 영철이가 뒤풀이 장소로 정한 곳이 동네에서 제일 큰 중국집이었어요. 황금각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집에서 연회하는 게 꽤 고급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우르르 황금각으로 몰려갔어요. 대략 1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 황금각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예약 아니었는데요? 알고 보니 영철이가 날짜를 잘못 예약한 거였어요. 하루 늦게 예약해놨던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날은 다른 결혼식이 이미 예약돼 있었어요. 150명의 하객들이 중국집 앞에서 멀뚱멀뚱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제가 영철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너 이거 완전 망했다. 2부 급작스러운 장소 변경. 사장님이 그래도 인심이 좋으셨어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그럼 우리 가게 옆에 있는 마당 빌려드릴게요. 황금각 옆에는 빈 마당이 하나 있었거든요. 거기에 테이블 몇 개 놓고 임시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어요. 하객들이 다 나서서 도와줬죠. 문제는 그날이 3월이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거예요. 아침엔 따뜻했는데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저녁엔 완전 꽁꽁 얼었어요. 야외에서 뒤풀이를 하는데 모두가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한복 입고 있으니까 더 추워 보이고 하객들은 코트 입고 웅크리고 앉아 있고. 그런데 이때부터 진짜 재앙이 시작됐어요. 3부 두 번째 참사 음식 대란. 급하게 장소를 바꾸니까 음식 준비도 엉망이 됐어요. 원래 실내에서 150명 분량으로 준비했던 음식을 야외로 옮기다 보니 양도 부족하고 차가워지기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영철이 장인어른이 음식 맛을 보시더니 갑자기 화를 내신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걸 사람들한테 대접하겠다고? 알고 보니 황금각에서 급하게 준비하느라 짜장면 소스를 너무 짜게 만들었고 탕수육은 눅눅해졌고 짬뽕은 미지근해졌던 거예요. 장인어른이 영철이를 한 구석으로 불러내서 호되게 혼내시는 바람에 신랑은 결혼식 뒤풀이에서 30분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하객들은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서 신랑이 어디 갔지? 하고 웅성거리고 정말 어수선했죠. 4부 세 번째 참사술 대란. 음식이 별로니까 사람들이 술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였어요. 영철이가 술을 너무 적게 준비한 거예요. 막걸리 10병, 소주 20병이면 충분하겠지? 150명한테 소주 20병이 뭐 하겠어요? 30분 만에 동이 나버렸죠. 사람들이 술이 떨어졌다고 아우성치니까
영철이 친구들이 급하게 근처 술집으로 뛰어가서 술을 사와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더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영철이 대학 동기인 민수가 술을 사러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동네를 잘 모르니까 헤매다가 결국 경찰서까지 가게 됐대요. 경찰관이 왜 이렇게 취했어요? 라고 묻자 민수가 결혼식 뒤풀이 갔다가 술 사러 왔는데 길을 잃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결국 경찰차를 타고 뒤풀이 장소로 돌아왔는데 경찰관까지 같이 와서 결혼 축하드린다며 축의금을 내고 가셨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5부 네 번째 참사 하객들의 집단 이탈. 이 모든 소동 중에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하객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추위, 맛없는 음식, 부족한 술, 사라진 신랑. 이 모든 게 겹치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만 가자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영철이 회사 상사들이 먼저 일어나면서 오늘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네요 라고 인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완전히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객이 150명에서 시작해서 2시간 만에 1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신부 쪽 친척들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라고 중얼거리면서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요. 그때 영철이 어머니가 신부 어머니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계속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6부 5번째 참사 축의금 분실 사건. 이 모든 혼란 중에 가장 큰 사고가 터졌어요. 축의금을 맡고 있던 영철이 형님이 가방을 분실한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카드로 축의금을 내는 게 아니라 다 현금 봉투로 냈거든요. 하객 100명 넘게 낸 축의금이 다 들어있는 가방을 어디선가 잃어버린 거예요. 온 동네를 뒤져도 안 나오고 중국집에도 없고 마당에도 없고 정말 난리가 났어요. 영철이는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됐고 형님은 내가 어떻게 동생한테 얼굴을 들겠냐며 울상을 지었어요. 결국 남은 하객들이 다 나서서 찾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밑, 골목길, 심지어 하수구까지 들여다봤죠. 그런데 1시간 후에 가장 황당한 곳에서 가방을 발견했어요. 바로 영철이 형님 차 트렁크 안에서요. 형님이 혼란 속에서 가방을 트렁크에 넣고 깜빡한 거였어요. 7부 6번째 참사 신부의 눈물.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본 신부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제 결혼식이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부가 우니까 신부 어머니도 덩달아 울고 영철이 어머니도 미안해서 우시고 결혼식이 곡소리로 바뀌었어요. 그때 영철이가 신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미안해. 내가 모든 걸 망쳤어. 평생 너한테 잘할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시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엔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망가진 결혼식이지만 진짜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거든요. 8부 마지막 참사 신혼여행 표 분실. 하루 종일 온갖 사고가 다 터졌는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사고가 터졌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기로 했는데 비행기 표를 영철이가 분실한 거예요. 축의금 가방 찾느라 정신없었던 사이에 어디선가 떨어뜨린 거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재발급받는 것도 아니고 당일 공항에서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결국 신혼여행을 하루 미뤄야 했죠. 신부가 정말 당신과 결혼한 게 맞나 싶어요 라고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지금도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9부 그래도 해피엔딩. 이렇게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웃음으로 끝났어요. 남은 하객들이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며 웃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봤다.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다라고 하면서요.
특히 영철이 할아버지가 내 80평생 이런 결혼식은 처음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재미있네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웃으셨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가 오늘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얘기하면서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거든요. 축의금 가방 찾을 때 형님 얼굴 봤어? 경찰차 타고 온 민수 기억나? 신랑이 30분 동안 사라졌을 때 결국 뒤풀이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됐어요. 처음엔 최악의 결혼식이었는데 마지막엔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된 거죠. 10분 그 후 이야기. 영철이는 그 이후로 동네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결혼식 망친 영철이로 말이에요. 하지만 나쁜 뜻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 많이 일으키는 영철이 정도의 의미였죠. 신부도 처음엔 화를 많이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결혼식만큼 특별한 결혼식이 또 있을까라고 말하더라고요. 더 재미있는 건 그 결혼식에 왔던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철이 결혼식 때 기억나? 하면서 말이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창회나 동네 모임에서 그날 얘기가 나오면 모두가 배꼽을 잡고 웃어요. 11부 교훈과 웃음.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운 게 있다면 계획은 중요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철이 결혼식은 모든 게 잘못됐지만 사람들이 함께 웃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됐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모든 걸 완벽하게 계획하려고 하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거든요. 12부 마이너스 비슷한 사건들. 사실 그 시대엔 이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아는 다른 결혼식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친구 만식이 결혼식에서는 신랑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신부보다 먼저 쓰러진 적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 성우 결혼식에서는 하객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신랑 신부 몫이 없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해프닝들이 자주 있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인간적이고 따뜻했던 것 같아요. 에피아이의 로즈유이 마이너스 영철이 부부의 현재. 영철이 부부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자식 둘 키워서 다 장가보내고 손자까지 있어요. 가끔 만나면 아직도 그날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결혼식 때 얘기 좀 해봐라고 하면 영철이가 아이고 또 그 얘기하라고 하면서도 웃으면서 말해줘요. 영철이 안 해도 지금은 그래도 우리 결혼식이 제일 특별했어라고 말해요. 처음엔 화를 많이 냈는데 말이죠. 그들의 자식들한테도 이 이야기는 가족사의 전설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빠 결혼식은 정말 대단했다면서 말이에요. 마무리 마이너스 젊은 세대에게. 젊은 친구들, 완벽한 계획도 좋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유머 감각을 잃지 마세요. 영철이 결혼식처럼 모든 게 엉망이 되더라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해프닝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된다는 거예요. 완벽했던 일보다 조금 엉망이었던 일이 더 기억에 남고 더 애정이 가거든요. 여러분도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영철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영철이보다는 낫지라고 하면서 웃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썰로 만나요.